앞으로입니다. 지난주는 시장이 제법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만이의 정도를 넘었었죠. 그러면 패닉 장세가 나오고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공중파 뉴스에 또는 뭐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주식과 관련된 이슈가 상위 헤드라인으로 나오면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바닥이라는 건 보통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되는 모습이고, 지난주 목요일까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이제 금요일날 상당히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풀어 보도록 하죠. 이게 왜 갑자기 나오냐. 사실 지수가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이 조금 많이 올랐죠. 올랐다는 표현이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840에서 뭐 704까지 150포인트 빠졌으니까 150포인트에 30%가 되돌리려면 얼마죠? 30%? 45포인트가 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750선까지는 와야, 이제 750선 자리가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무너졌던 자리 아닙니까? 여기서 개발하기 나왔던 자리니까 이 갭을 메꾸려면 750선까지는 올라와야 그 힘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아직은 뭐 지난주 3% 올랐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지수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보통 30%는 되돌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빠진 폭이 계산하면 여기서 대략 140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30포인트를 계산하면 대략 750선이 나옵니다. 뭐 이게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750이든 47이든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필 이제 745 위치에도 5일선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와야 어느 정도 이 704포인트를 단기 바닥이다 그렇게 논할 수 있는데, 아직은 현상을 확인할 수가 없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356에서 2130이니까 대략 얼마입니까? 30 빼면 220포인트가 빠졌죠. 네, 맞습니까? 220포인트 정도가 빠졌죠. 220포인트에 30%면은 한 66포인트니까 여기서 2100 한 8, 90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아직은 멀었어요. 근데 멀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하락에 30%는 돌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 뭔가를 줄 수 있어요.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지나친 변동성은 완화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국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다시 또 내려가긴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길 바라는데, 전체적으로 다음 주 장은 제가 생각할 때 약간 하락폭을 줄인다는 표현보다는 변동성을 좀 줄이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보겠고요. 그럼 장이 왜 이제 많이 올랐냐? 금요일날 반등 10일날 반등 요인이 몇 개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장이 이제 열리기 전에 미국은 사실 지난 목요일 밤에 많이 빠졌었어요. 예. 근데 10일날 장이 열리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머누신 재무장관이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멘트를 좀 남겼어요. 이거 자체는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데, 일단 그 전에 먼저 이제 선빵을 때렸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미 재무부가 1년에 2번 정도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관찰 대상국입니다. 예, 관찰 대상국하고 환율 조작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멈추는 거죠. 예. 근데 아직 환율 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관찰 대상에 남겨둔 이유는 그래도 무지막지한 대미 흑자에 대해서 흑자에 대해서는 늘 경계한다. 그래서 환율 조작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미 재무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자국의 무역 경상 흑자를 위해서 자국의 통화를 인위적으로, 조작이니까 인위적으로 적으로 약세를 이끌어서 그 나라의 경상 수지를 개선시키는 걸 말하죠. 근데 아직은 아니다. 이제 이 자체가 좀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가 사실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이야기인데, 미국하고 중국이 어느 정도 이 무역 협상에 있어서, 무역 분쟁에 있어서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뭐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또 2670억 불에 대해서 초관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뉘앙스를 많이 뿌려버렸냐면은
이달 다음 달입니다. 11월 30일에서 12월 1일 날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정상회담이니까 이제 뭐 G20에 들어가는 미국, 중국 다 포함해서 여기서 일본 마찬가지죠. 다 포함해서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인가요? 제 기억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 이번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트럼프와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또 이때가 되게 되면 일단 11월 6일이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제 결정되고 났는데 물론 이제 중간선거에 대한 기대치는 그래도 뭐 트럼프 저는 일단 제가 깊이 있게는 안 봤는데 뭐 트럼프가 그래도 지지층은 그냥 다지는 그 과정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이제 선거라는 거는 변수가 있으니까 미리 예단은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정상회담이 열리고 할 때쯤 되면 이미 이제 이 결과는 다 나왔을 상태예요. 예, 지금 뭐 우리 북미 같은 경우도 지금 잘해야 저는 12월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11월 말 얼추 12월은 지나야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1월이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은 또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아마 뭔가 액션을 취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러면 아마 12월이 아니라 잘하면 뭐 11월 그러니까 정상회담 전에 좀 할 수 있지 않은 가능성도 드는데 이제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런 이슈 두 가지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중국이 환율 조작국을 지정 안 할 수 있다. 안 한다. 이건 이제 모두신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식화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식 발표가 있습니다만 거의 관찰 대선권이 남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기대감입니다. 예, 기대감이기 때문에 실제로 장이 완전히 올랐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우리 장에서 상당히 과하게 반응한 게 뭐냐면 원화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10원 정도가 떨어졌는데 환율이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일중 기준으로는. 그래서 사실 지난 금요일 장은 환율이 이렇게 화답해주면서 뭐 시장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외국인들이 조금 뭐 매수를 해줬다 이렇게 하는데 700억이면 좀 작죠. 예, 일별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에 한 2조 정도를 팔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죠. 많이 샀다기보다는 이제 좀 안 팔았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네들이 지난 금요일날 10일날 산 종목도 보면 뭐 다 산 건 아니에요. 금액으로 보면 하이닉스 그 다음에 ETF를 그냥 샀으니까 이거는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빼야죠. 코덱스 200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700 샀는데 실제적으로 하이닉스 한를 좀 많이 샀고 삼성전자 예, 또 ETF잖아요. 그러니까 거의다가 치수에만 좀 베팅한 겁니다. 대신 이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뭐 삼성전기에 대해서 삼성전기는 매도가 계속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실제적으로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장의 전체적인 이슈가 금리 이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들을 보면 다 고성장주가 많죠. MLCC 성장주고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건설주야 뭐 어느 정도 좀 많이 오버슈팅이 난 거고. 네. 그래서 사실 뭐 액티브하게 매수가 들어왔다 보기 좀 애매하고 거의 뭐 지수 ETF에 일단 약간 방영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사실 미국이 이제 주말에 금요일 올랐습니다. 근데 다우가 한 400포인트 오르다가 생각보다 덜 올랐어요. 대신 미국은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기술주는 근데 기술주에 그런 뭐 강력한 호재가 있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상이 이제 조금 더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코스피가 1.5% 올랐는데 코스닥이 한 3%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빠진 거 위주로 좀 수급이 가벼운 거 위주로 올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30개 종목이라 좀 무거운 종목들이 많아요. 금융주도 있고 에너지주도 있고 근데 나스닥은 아무래도 기술주니까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술주에 강력한 호재가 있어서 기술주가 더 올랐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더 다우지수보다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주변 지표들은 사실 아직 좀 부담이 됐던 국채금리는 확실히 잠깐 상승세는 주춤되고 있는데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을 뭐 막연하게 여기서 바닥 찍고 가기에는 보조 지표가 소강 상태에 보였을 뿐이지, 저도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그래도 미국에 우리 장에 부담을 줬던 이런 지표가 좀 꺾이지 않느냐. 근데 꺾였다는 표현은 조금 아주 애매합니다. 애매했어요. 달러화도 지금 이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엔화가 강하다는 건 어떤 현상이냐면은, 엔화는 일본 돈이죠. 근데 엔화가 강하면 일본 정신은 볼 거 없습니다. 당연히 빠져요. 예, 빠지는데, 엔화는 또 하나의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엔화의 강세는 114에서 112엔이니까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럼 엔화의 강세는 사실은 약간 주식 지표로 볼 때는 엔화가 강하다는 말은 안전자산이 강하다니까 주식이 많이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엔화가 지금부터 계속 만약에 내려가면 장은 또 내려가는 거고, 근데 아마 또 이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장은 조금 엔화가 약세로 조금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 봅니다. 그래 되면 또 장은 또 잠깐 반등하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일본 정시를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 엔화 여론과 조금 지수를 반대 방향으로 보면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는 좀 그 키움증권에 제가 자료를 좀 첨부했는데, 미국은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네, 근데 이게 자체가 이제 제가 바라보는 거는 그래도 장의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같고요. 브렉시트 협상 같은 경우는 사실 파운드화와 달러에 영향을 좀 미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유럽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아르헨티나의 재정 적자 규모라든 이런 것 자체는 아직까지는 우리 장에 뭐 직접적으로 저는 영향을 준다,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정도다, 아니 그냥 글로벌 메커니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7월인가요 8월인가 터키 이슈로 많이 빠졌었는데, 거의 약간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우리 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미중 무역 경쟁과 금리입니다. 환율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환율 보고서는 일단은 뭐 중국도 조작국 지정 안 한다고 하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관찰 대상국 쪽에 남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FMC 의사록은 이제 지난 9월달에 금리를 올렸죠. 뭐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하는 가정이 간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환율 보고서 발표가 있고, 뭐 실적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발표가 있는데, 우리 장과 연관지을 건 조금 작아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또 뭐 넷플릭스라든지 IBM, 크리 이런 게 있는데, 넷플릭스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츠 이런 종목과 조금 관련이 있죠. 이렇게 보면 되고, 또 화요일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중국의 경제를 좀 확인하는 지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위안화 흐름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나라 수출입 물가지수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출입 물가지수니까. 그리고 수요일날은 아까 말씀드린 9월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일마들이 계속 올린다고 했으니까 뭐 조금 속도에 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 실적 발표에 바로미터라는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거의 상관없어요. 알코아는 이제 알루미늄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경기 흐름을 나타내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통위 발표도 되게 중요해요. 지난 금통위에서도 사실 소수 의견이 나왔었는데, 지금 아마 조금 더 현재는 동결이 조금 우위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금리 역전차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조금 중요하고, 뭐 TSMC라든지 이런 거 실적 발표는 우리랑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3분기 성장률 이런 것들, 근데 중국은 계속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증시가 흔들리고 하면 거의 뭐 대중국 관련주 정도, 뭐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뭐 여행주 이런 것만 좀 영향을 받지, 장의 전체적인 영향은 그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사실 미국이 조금 오른 건 고맙습니다 합니다만은 미국의 상승에 틀어서 야간 선물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내렸어요. 그 말 자체는 뭐 우리 아시아장이 금요일날 조금 선반영된 게 있고, 지난 금요일장에 좀 빨리 해야겠네. 미결제가 감소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은 매수세가 강한 반등이었다기보다는 매도세가 종적을 감추면서 쇼크업에 의한 환매수가 좀 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요 30% 지점인 750선까지를 어떻게 빠르게 돌파하는 여부가 반등의 속도에 폭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대략 2270, 80이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 어떤 속도로 가냐가 좀 관건인데,
뭐 저의 조심스러운 결론은 조금 더 다음 주는 뭐 급락을 하는 흐름보다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